네, 막힌 곳을 뚫어주는 방송. 예, 그리고 높고 낮음이 없는 방송. 사랑과 자비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서는 방송. 네, 글로벌 TV가 보내드리는 사통팔달. 오늘 그 방송 시동을 걸겠습니다. 오늘 그 사통팔달이 소개할 분은 네, 여러분들 조남을 들으면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수도권의 첫 진보구청장인 배진교 구청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보구청장. 이 단어 좀 저는 조금 어색한데 이런 명칭을 받으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진보구청장이 맞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언론에서도 또 네.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도 이제는 그렇게 어색하게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한 세월이 예. 2년이 흘러서 예. 처음에는 상당히들 어색해들 많이 하셨죠. 근데 요즘에는 여권 내에서도 진보란 단어를 좋아합니다. 네, 그렇죠. 예. 어떤 개혁의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좀 너무 거칠어지고 이런 의미가 전엔 강했었는데 요즘엔 개혁의 이미지로 받아들여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진보구청장. 괜찮은데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이제 당선됐을 때 진보에 대한 얘기들을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진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투쟁하는 모습, 네. 또 서로 싸우는 모습 이런 것들만 보시다 보니까 진보의 따뜻한 것을 잘 못 느끼실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진보는 단순하게 주장하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공감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것은 사람에 대한 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 따뜻한 정책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많이 말씀을 제가 드렸죠. 네. 배진교 구청장에 대해서 이제 2년이 됐습니다. 네. 제도권 정치로 오셔서 이제 구청장 어떤 임무를 수행한 2년 되면서 제가 평가를 좀 이렇게 해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검색을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소탈이었습니다. 소탈하다. 예. 오늘 시작부터 제가 칭찬하는 것 같아서 이따는 공명스럽게 할 겁니다. 예, 근데 알겠습니다. 이 소탈하다는 얘기를 듣고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스튜디오에 나타날까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자연스러운 복장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넥타이 풀었습니다. 여러분 시청자한테 빨간 넥타이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오늘 예, 풀고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소탈한 두 남자가 오늘 사통팔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2년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어요, 2년 동안? 벌써 2년 되었나? 이런 네. 느낌이 들 정도로 참 빠르게 지냈다? 하지만 참 긴 시간이었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니까 2년이라고 벌써 2년이 다 됐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또 매번 사업 하나하나 또는 어떤 사건에 대한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들을 또 이렇게 놓고 보면 매번 네.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또 같이 머리를 맞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또 생각해 보면 네. 참 저에겐 참 긴 시간이었다. 그렇지만 제 인생에서 놓고 보면 이 2년이 아마도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역동적인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한 2년 전, 이제 제가 일선에서 뛸 때인데, 취재를 하고 다닐 때인데, 2년 이후에 지금 청장의 모습을 보니까 흰머리가 많이 생겼어요. 그때 염색하신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흰머리가 많이 늘었다고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도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고, 얼굴도 요즘 많이 안 좋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예. 네. 그만큼 부지런히 또 바지런 뛰어다니셨던 결과가 머리에서 지금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2년간 활동을 정리를 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단어인데, 네. 지금 굉장히 바빴지만 긴 시간이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어떤 의미에서 긴 시간이었을까요? 소통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돌이켜보면 2010년의 지방선거의 화두는 사실은 소통이었습니다. 예. 정말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 좀 들어달라.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은 부분에 대해서 답하는 건 나중 문제였고 일단 목소리라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하는 것이었고 최대의 그래서 화두가 사실 소통이었고요. 네. 그래서 저 스스로가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임기 4년 동안은 소통과 우리 지역 주민의 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라고 취임사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지역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또 단체들도 만났고 네. 또 한편으로는 구청장실이 문턱이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지역 주민들께서 평가할 정도로
구청장실에서 정말 많은 지역 주민들을 뵀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들어주는 거죠. 예, 예. 근데 듣는 것이 전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답을 해야 된다. 그렇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대로, 되는 것은 되는 것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야 되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또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문제라면 세 번째 가장 소통의 마지막 모습은 저는 그런 토론의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내는 네.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소통의 모습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그 직원들한테도 네. 지금 지역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대기하라가 아니라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하는 것에 하소연이다. 그러니 제발 좀 가서 들어주고 네. 들었으면 답을 꼭 하셔라. 우리 직원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적으로 공문이든 또는 유선이든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끔 하는 것이 이제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 소통 요즘 사실 정치인들이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소통인데 네.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분인가 그 올린 글을 제가 본 것 중에 구민가 소주 드는 구청장 맞습니까? 그런 일 있으셨어요? 예, 가끔가다. 가끔가다 있어요. 아, 그럼 그분이 그 드시고 와서 쓴 글인가 보네요. 예, 그러니까 예. 구청과 소주 드시는 이유도 결국 소통이잖아요. 하시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좀 얘기를 좀 들어만 줘도 좀 답답한 부분이 풀리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치가 이걸 외면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해보고 싶었던 거고.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 남동구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도시와 농촌과 어촌이 함께 공업까지 예, 어촌까지. 예, 함께 예. 어우러져 있는 도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남촌동이나 수산동 이 지역은 이제 농사를 짓는 네. 우리 영농 후계자분들이 많이 계셔요. 네. 근데 이분들은 농사가 끝나야 낮에 일이 끝나야 같이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예. 끝나는 시점에 어느 그 주점에서 막걸리 놓고 네. 이러저러한 얘기들도 나눴고 그분들이 구청장하고 이렇게 막걸리 먹은 게 처음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좋아들 하셨고 뭐 시장 상인분들은 가끔 이제 제가 시장 들릴 때 있으면 시장 상인들하고도 또 막걸리 한 잔씩 하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사실 원하지만 매번 또 지역 주민들하고 그렇게 하실 수는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지역 주민들과 같이 어울리려고는 많이 노력은 하는데 역시 시간의 한계 뭐 이런 것들이 좀 제약이 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지금도 제가 보니까 어제 못 주무신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소통의 대명사인 막걸리를 그래도 이렇게 드셨다고 자부할 정도만큼의 일정을 구민들하고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는 이제 사실 요즘 상황이고요. 네. 저도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네. 그 전에 우리 보면은 이 배진교라는 분을 딱 생각하면 전 이 생각이 납니다. 인천대공원에 입장료를 받겠다고 했을 때 네, 그거를 폐지시키기 위해서 제가 보기엔 신발 몇 개 달아서 없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인천대공원은 눈 감고도 좌표 찍으실 것 같아 하도 돌아다녀서 예, 예. 결국은 이제 그 시의 정책을 무너뜨렸는데 네. 그때는 제도권 정치인이 아니셨잖아요. 네. 시민 운동을 하면서 근데 저분이 왜 인천에 와서 언제부터 이제 그 옛날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고향이 아니시잖아요. 고향 네, 예,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거는 요즘 와서 그래도 이제 신상 털기를 해야 되니까 하긴 해야 되잖아요. 예, 고향 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어디신지 다 좀 묻고 싶었거든. 근데 아,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나온 건 있지만 그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직접 들어봐야 돼. 언제 어떻게 올라오신 과정도 좀 설명해 주시죠. 고향은 전라북도 정읍이 정읍 고향이고요. 시골이시네. 네. 그래서 시골 분들하고 이걸 잘 하시려고. 또 그렇게 말고요. 정읍에서 이제 초등학교까지 다니다가 부모님이 이제 서울로 오시게 돼서 같이 이제 서울로 오게 됐고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는 서울에서 다녔습니다. 대학을 이제 인천대학교로 오면서 인천하고 이제 인연을 맺었고 예. 지금까지 우리 인천 시민으로서 또 우리 네. 남동 구민으로서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아, 그럼 학교 잘 다니시면 되지. 왜 거기에 무슨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거기에서 이렇게 빠져드셨던 거 아니에요? 그죠? 아마도 제 인생을 그렇게 살라고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86년도에 인천대학교를 입학했으니까 86학번인데 행정학 하셨었죠? 그때는 과는 토목과였습니다. 토목과이셨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인천 시민들께서 많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선인재단 비리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예. 대학이 이제 재단 정상화 투쟁을 하기 시작했고 예. 마침 제가 그때 또 과대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투쟁에 앞장서게 되었고 예. 결론적으로는 이제 87년 6월 항쟁까지 그러니까 재단 민주화에서 우리 한국 사회의 민주화 투쟁까지 연결해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어떤 대학 시절의 삶이 있었고 그런 삶이 이제 깊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수배도 당했고 네. 결국은 이제 감옥도 갔다 오게 됐고 지금은 수배 풀리셨어요? 지금 수배 그러니까 112 전화해도 안 잡아갑니까? 아이 그럼요. 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옥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고민이 사실 많았죠. 젊은 청년의 시절을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많은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들이 또 선배들이 고민했던 그 고민을 같이 한 거죠. 여전히 그 당시에 어려웠던 노동자의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노동운동을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지금 새끼손가락도 잘리게 되었고. 아 그러신 겁니까? 네, 이게 네. 그 어떤 운동을 하시다 그러면 이게 잘리신 건가요? 아니 프레스에 그러니까 직접 노동 운동을 네, 하시다, 예, 노동자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네, 공장에서 프레스를 제가 이제 다뤘는데 프레스에 이제 새끼손가락이 잘리게 되는 그런 아픔도 있었고 또 그 아픔 때문에 아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버팀목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잃어버린 새끼손가락은 제가 잃어버린 새끼손가락이긴 하지만 우리 노동자들이 처해져 있는 그 아픈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근로자들의 입장을 많이 이해하시고 네, 그러니까 그러시구만요. 직접 제가 또 현장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네. 그리고 노동운동을 하다가 또 한국 사회가 시민운동의 또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네. 96년부터는 이제 시민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고 2004년 직전에 이제 진보정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러 요구를 받아서 요 대목은 제가 다시 여쭤봐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예, 저는 그 전에 이런 답답함이 있나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이 참 정읍에서 시골 서울로 와서 공부하기 어렵거든요. 사실 네, 서울에 요청하기 네, 어려운데 거기 그때는 뭐 다 서울에 있는 친구는 과외하고 막 할 텐데 여건이 뻔할 텐데 또 인천대까지 왔고 토목학과 나오면 다 취업 되던 때입니다. 그냥 그렇죠. 정상적으로 네. 나가면 평범한 가정 이루고 잘 살 건데 왜 앞장서가지고 데모하고 말이야. 그리고 결국은 감옥까지 가고 부모는 정말 난리 나셨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요. 아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좌절감들을 많이 느끼셨죠. 그러셨나요? 예. 근데, 결국은 이제 감옥 가는 모습을 보시고 재판정에 오셔서 이제 그 재판하는 모습 보시고 흐느껴 우시는 이제 우리 어머님의 얼굴이 아직도 좀 선한데 면회 오시고 또 살고 나왔을 때는 또 세상이 민주화되고 이런 과정들을 또 보시면서는 네. 그래도 내 아들이 물론 이제 큰 뭐 돈을 벌거나 사회적 명성을 얻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이 사회를 위해서 일했다라고 하는 속마음은 계셨던 것 같아요. 예. 얼마나 속이 많이 상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러겠죠. 예. 명절을 앞두고 이 새끼손가락을 잘렸는데 집에를 가야 되는데 집에를 못 가겠는 거예요, 차마. 그래서 또 안 갈 수는 없고 예. 또 집에를 갔는데 뭐 난리 났죠. 뭐 등짝 참 많이 맞았습니다. 붕대를 이렇게 감고 가셨던. 예. 참, 어머니가 좀 생존해 네, 계신가요? 예. 두 분 다 아직 생존해 생존해 계시고. 계시죠. 참 그 부분에서는 말씀을 끊으시네. 이게 참 굉장히 말씀도 잘 하시는데 그 어머니에게서는 단어가 이렇게 잘 안 연결이 예. 옆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예. 참 이게 쉽지가 않은데요. 시청자들께서는 좀 궁금했을 것 같아요. 과연 그때 무슨 법 위반해서 가셨을까?